안녕하세요, 꼬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고 좋았던 에세이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소소한 일상들을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제각각인 일상들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브이로그나 에세이 같은 걸 주로 많이 봐요. 특히 에세이는 다른 책들에 비해 작가의 성향이나 작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자로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 위주로 에세이를 찾아보는데요. 오늘은 여행, 아무튼 시리즈, 비건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인데요.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여행을 우리가 왜 할까? 인간으로서 여행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 근본적으로 좀 고찰을 해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행문의 모양새보다는 우리가 인간을 하는 이유,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삶에 대해서 더 말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고서 나는 여행을 왜 할까? 내가 여행에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나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책인데요. 혹시 정세랑 작가님 들어보셨나요? SF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책을 2권 정도 읽었었어요. 그 2권을 읽으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글을 쓰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기행문조차도 정세랑 작가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많이 묻어난 책이라서 굉장히 재밌고 따뜻하게 읽었던 에세이 집입니다. 저는 사실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유럽 여행 위주의 기행문들을 잘 읽지 않아요. 왜냐면 잘 공감도 안 가고 글을 읽고서 떠오르는 이미지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동이나 재미가 다른 여행지에 비해 덜한데, 이 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가님의 그런 사랑스러움, 무언가를 바라보는 소소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그런 시선들이 좋아서 좀 두껍거든요. 두껍지만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읽었던 책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은 밀리에서 뭐지? 하다가 고른 책인데요. 생각보다 가볍고 흥미롭게 읽은 책이에요. 보통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해외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돈과 시간의 구애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분은 우리 집 주변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하는지, 집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함과 영감과 그런 신선함을 얻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좀 쉬고 싶을 때 저는 떠나고 싶거든요. 무언가 헐헐 이렇게 비워버리고 싶을 때 주변의 사소한 공간들도 여행의 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에세이 하면 떠오르는 시리즈,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3권 가져왔는데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아무튼 비건입니다. 이 책은 저번에 올린 책 추천 영상에서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튼 시리즈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자 비건 책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에세이긴 하지만 정보성이 짙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순 있는데 읽고 나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지는 책이거든요. 김한민 작가님이 꽤 비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중간중간 혼나는 느낌도 들고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맞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충분히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제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대두되는 요즘 날이잖아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혜인 작가님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입니다. 사실 김한민 작가님과 정혜은 작가님 두 분 다 이슬아 작가님의 책을 읽고서 알게 된 분들인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남의 고통에 연민을 가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정혜은 작가님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저 혼자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남들의 고통에 쉽게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다른 점은 저는 동정으로 그치거든요. 딱히 실천을 할 생각을, 그런 용기를 가지질 못해요. 동정에만 그치는데, 특히 정혜은 작가님은 실천까지 하시는 분이라서 더 와닿고 더 존경심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혜은 작가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서 책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와, 나도 다독해야겠다, 나도 책 많이 읽어야겠다,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라는 열정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원 작가님의 아무튼 당근마켓입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가 우연찮게도 이슬아 작가님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원 작가님은 이슬아 작가님의 남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 항상 이원 작가님이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책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원 작가님은 한국어를 할 때 속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뱉는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저보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원 작가님이 시인이셔서 되게 섬세한 문장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섬세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문장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슬아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이원 작가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슬아 작가님의 일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당근마켓이 주제잖아요. 저도 당근마켓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뭔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겟할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동네 생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 이런 것들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글을 쓰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근마켓의 새로운 장점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비건입니다. 사실 비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비건, 실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먼저 다가오거든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실천을 하지 못했을 때 뒤따르는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일부러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알게 되었을 때 뒤따라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막 마음이 무거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해방촌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분이 해방촌에 있는 풀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범선 작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어린 시절의 과정들을 쭉 알고 나니까 전범선 작가님이 비건을 하게 된 계기가 더 크게 와닿고 간접적인 공감이 되더라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걸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읽고 너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으셨대요. 정말? 진짜로?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셨는데 어디에서의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비건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어서 비건을 완전하게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내년 목표가 동물 해방을 꼭 읽어봐야겠다 라는 목표도 생겼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비건을 바로 실천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고깃집이에요. 새로 생기는 집도 고깃집이고 망하는 집도 고깃집이고 약속 장소도 항상 고깃집인 거예요. 그리고 라떼만 마셔도 우유잖아요. 그리고 비빔밥, 그냥 밥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계란 같이 많이 먹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동물성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실천을 하면서 더 크게 깨달았는데요. 실천을 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아무튼 비건이나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혹은 뭐 이스라 작가님의 비건에 관련된 에세이, 비건에 관련된 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에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이해가 간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저처럼 조금 실천해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다시 실천해볼게요. 다시 실천이다! 하자! 이 실천하는 것도 다시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날씨와 얼굴인데요. 이 책이 완전 비거니즘 책은 아니지만 환경에 관련된 책이에요. 하지만 이 환경과 비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주제들을. 그래서 가져온 책인데요. 중간중간 동물 해방 그리고 비건에 관련된 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동물 해방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냥 정말 모든 존재의 차별, 그리고 해방, 그리고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읽었던 에세이들에 대해서 추천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을 부끄럽지만 잘 못해서 되게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최근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지금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잖아요. 제가 그 순간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곧 2025년인데 비상계엄? 내가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단어를 실제로 겪고 나니까 그 짧은 2시간의 순간이었지만 공포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내가 할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게 굉장히 억압되는 느낌이었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욱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커졌거든요. 저는 그 짧은 2시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고 사실 저의 주장과 같은 편이 많았잖아요. 다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에 다들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지만 든든했거든요. 취소되겠지라는 믿음도 컸고요. 근데 그때는 비상계엄이 정말 현실이었고 심지어 많은 국가, 많은 지역, 심지어 정말 우리나라 내에서도 잘 몰랐던 사실이기도 했고 참담함과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을지 진짜 가늠조차 안 가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목숨 바쳐 싸워주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